자, 오늘 선생님이 4문제, 1등급 문제 포함해서 4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278번 문제. 자, 문제 읽다 보면 두 양수 PQ라는 말이 조건이 나오죠. 뭐 평가원이나 뭐 수능 문제 풀 때는요, 이런 조건들 잘 봐야 되지. 그리고 3차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미분에서 인수분해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극값이 두 개인 3차 함수가 나오고, 요 극대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극소값은 3, 마이너스 39가 되겠네. 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xgx라는 함수를 fx를 평행이동하고 x를 곱하고 여기 x가 있는데 여기도 x, 여기도 x.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처리하고 나면 아무튼 fx를 평행이동하는 함수가 gx가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처리해서 없어질 거야. 그러면 얘는 남는 게 요거부터 처리를 해볼까? 자, xgx는 여기서 x를 절대값을 빼주면 fx-p 플러스 q가 되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x를 처리하고 나면 gx라는 그래프는 fx를 평행이동해서 끌어올린 그래프가 될 거야. 얘네는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자, gx는 fx를 평행이동해서 끌어올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gx가 x는 a에서 미분 불능이 되는 점이 한 개만 돼야 된대요. 자, 3차 함수를 끌어올려서 미분 불능인 점이 하나인 거는 많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gx는 이게 플러스 x가 될 테니까 약분돼서 fx-p 플러스 q가 될 건데, 만약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x로 풀리겠지만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로 풀리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면 이때는 플러스가 되지만 x가 0보다 적을 때는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끊어올린 그래프를요 x축에 가면서 대칭 이동을 해야겠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끊어올리면 되는데 함수값이 항상 양수대 얘는 함수값이 항상 음수가 될 거예요.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자, 그럼 저 3차 함수를 대충 그려보면 저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0이 한 여기쯤일 거야. 지금 얘를 평행이동을 안 하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요게 끊어올린 그래프인데요. 여기 x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리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리는 거고. 뭐야, 불연속점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미분불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미분불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분불능이 점이 두 개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요, 이 점이나 이 점은 요 원점이나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이동시키려면 x축으로 1, y축으로 7.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플러스 39 가야 되는데, 자, 여기 PQ가 두 양수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원점으로 올리면 안 돼. x축으로 마이너스를 가야 되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요 극대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되겠네. 자, 극대점을 원점으로 옮겨서요. 여기 있던 극대점을 원점으로 옮겨서 이런 그래프가 되게 하면 끊어올린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요. 끊어올린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보다 클 땐 얘를 쓰고 큰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이걸 부호를 바꿔준 요런 그래프가 되게 하면은요, 미분불능의 점은 여기만 나타내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였네. 뭐 그러면 아까 지금 이 값이 원점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P는 1이고 Q는 7이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불러?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함수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여기 x, 여기 x, 여기 x 요게 눈에 걸려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걸 고민하고 이렇게 잘 처리해주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풀어볼만 할 겁니다. 3차 함수를 끊어 올리는데 0을 기준으로 x축 대칭이 넣은 그래프 요거 둘을 연결해 갖고요. 미분 불분점이 하나만 될 조건을 구하는 문제였네요. 그래요. 일단 이거 하나 풀어보고 선생님 세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뒤에 1등급 문제가 11개가 실렸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1등 문제 중에 세 문제만 잘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1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문제. 자, 얘는 직관적인 능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얘를 수리 계산으로 몰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여러분의 직관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고1 때 배운 좀 테크닉 하나. 자, 일단 얘는 이러한 방정식의 모든 실근이 이렇게 5개인데요. 밑에 조건을 보면 얘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을요. y는 x와 y는 f, x의 교점으로 몰고 가면 좀 풀기가 쉽지가 않지. 풀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양변에 이거 역함수를 취해줍니다. 이거 역함수를 취해주면 여기가 항등함수가 되니까 지금 이 식이 fx는 f 인버스 x 이거의 실근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하겠네.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y는 fx하고 이거의 역함수 모든 실근이 이렇게 5개라는 건 교점이 5개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y는 x에 관해서 대칭을 하는 거니까 얘네 둘의 교점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은요. 우리 얘네 둘의 교점 안 따지고 우리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따지다라고 우리 고1 때 배웠을 거야. 근데 고1 때는 우리 복잡하거나 끊어붙인 이러한 함수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의 교점과 얘네들의 교점을 일치한다고 보통 선생님들이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예외까지 다 얘기를 하면 수업 내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의 교점이 반드시 얘네들의 교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요 앞단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y는 x분의 1. 자, 요게 y는 x분의 1이에요. fx가 x분의 1이면 이거의 역함수는요. 자기 자신이 되는 성질이 있어. 이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y는 x하고의 교점의 좌표만 나오는 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 앞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봤죠.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면 x는 1을 기준으로 자, 두 개의 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왼쪽은 1차 함수였고요. 오른쪽은 2차 함수였는데 얘네들의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따져보면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어서 얘를 갖다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얘를 갖다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 되는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y는 x 위에 점이 아니면서도 하얀 그래프 fx하고 이거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y는 x하고의 교점 외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요, 요점이 a, b가 되면 y는 x의 대칭 이동한 교점이 b, a가 되는 성질이 있지. 얘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한 점이면서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이 두 점이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서 교점이 두 개가 한 쌍으로 생기는 성질이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fx하고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여라. 이렇게 바꿔 푸는 건 이제 위험합니다. 예. 이 문제도 본 기억이 있을 거야. 자, 얘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예.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런 교점이 한 쌍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3차 함수의 교점이 얘네들이에요. 좀 전에 만약에 3차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와요, 최대. 근데 교점이 5개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점이 이 교점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그럼 좀 뭔가 보일 것 같은데. 자, 지금 3차 함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하고의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오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이렇게 교점이 2개가 더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교점 5개는 X좌표가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서 간다면 이게 딱 정답인 상황인 거지. 지금 이 문제는 뭔가 복잡한, 여러분이 문제 풀이를 할 때 이거를 이거 2개하고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까지 3개의 문자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 값들에 의해서 수리적으로 풀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의 좌표를 3개나 나눠줬잖아요. 요거 3개나 나눠줬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일단 교점이 여기야. 그리고 요거 사이에 한 값, 요거 바깥쪽에 한 값에 대해서 교점이 나오는데요. 그 교점이 5개가 나올 텐데 이 3차 함수가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교점이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요 줄에서도 요쪽에 어떤 줄에서도 이렇게 교점이 5개가 나올 거거든. 역함수를 그렸을 때. 근데 좀 전에 봤듯이요, y는 x하고의 교점이 요거 1하고 2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서 y는 x하고의 교점이 나오는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보면 요렇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선생님 그래프 그릴 때요 조금 신경 쓰고 있는 게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음수고요. 2에서도 음수니까요. 1하고 2에서는 얘가 3차 함수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거든. 요렇게 극대값을 요렇게 감소하는 부분에서 값이 나오게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인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인데 요점의 좌표가 2,1이고 요점의 좌표가 1,2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려갖고 교점의 좌표를 따져보면요 얘네 둘이 한 쌍으로 교점의 좌표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긴 힘들어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는 힘든데 교점이 요렇게 나오면 요 두 점은요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두 점이 될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그러면서 크로스로 얘가 2,1 그리고 얘가
1,2가 되면 문제의 조건에 딱 맞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거 알고 있죠.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의 중점을 찾아보면 이 중점의 좌표가 2분의 3, 2분의 3이 될 텐데 얘는요 y는 x하고 이 3차 함수의 교점이면서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다시 요점과 요점도 3차 함수의 점이면서 요 점에 관해서 점대칭이 돼야 될 테니까 요점이 0,0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이면 요점의 좌표는 3,3이 되면서 요 A 값과 B 값이 각각 2분의 3과 3이면 문제의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선생님의 판단은 지금 이 문제는 뭔가 수리 계산을 이용해서 이걸 풀어보는 게 아니라 수리 계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 추론에 의해서 이걸 찾아내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판단을 해요. 주의할 거는요. 얘네들의 교점이 반드시 뭐라 그래야 되나? 얘네들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의 교점과 같다. 얘하고 얘의 교점이 얘랑 y는 x의 교점과 같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주지하기를 원하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좀 전에 그림 그렸던 거하고 같이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답은 다 나왔지? 답은 어떻게 나와? 자, 얘는 3차 함수 y는 fx. 이거의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이렇게 5개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얘를 y는 x라고 하면 얘네들의 교점이 0, 2분의 3, 3이 될 테니까 fx 빼기 x 이걸 세근으로 갖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얘네들의 교점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얘의 최종 차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잖아. 이걸 p라고 놓고 이 p 값을 구해야 돼요. 얘는요 그거 구하라고 준 거죠. 지금 얘는 0보다 작대 해서 최고 차항의 개수를 얻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요 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사실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얘까지 대입할 필요가 없겠네. 뭐냐면 요게 한자를 알고 있잖아. 1,1. 아이고. 자, 지금 얘가 fx를요. 이걸 정리해보면 fx는 px x-2분의 3 x-3 플러스 x가 되는데 자 f1은 p 곱하기 1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래서의 함수값이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1이니까 p 더하기 1은 2가 돼서 p는 1이다. p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줘야겠네. 지금 얘는 주어진 게 여러분이 함수 추론할 때 출제자가 이렇게 쉽게 출제할 수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추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쉽게 추론하지 않고 갈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추론하시도록 하세요. 오히려 이게 더 없는 게 많습니다. 수리 계산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문제는요. 다른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지금 이 문제 딱 이렇게 풀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아무튼 마무리하러 가면요. 얘가 1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F5니까 5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얘는 1, 5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7 5 집어넣으면 2 더하기 5가 되져요. 35 더하기 5 40이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두 문제 다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 118번 문제. 3차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 안에 보면 그 역함수 gx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x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f'x를 일단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요? 6이면 안 되는데? 6이네. f'x가 이렇게 생겼네요. 예,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뭐 요거 풀이 바로 들어가 보지 뭐. 요거를 f'x에 4를 곱하면 12x제곱, 여기다 4 곱하면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을 f'gx니까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3배 g의 제곱 마이너스 6g 플러스 6. 자, 이걸 만족하는 실근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 거 정리해보면 12x제곱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숫자는 계산하면 6, 얘도 6이니까 없어져서 3g제곱 마이너스 6g. 자, 얘를 양변을 또 3으로 나눠주면 4x제곱 마이너스 4x는 3g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g제곱 마이너스 2g. 자, 얘는 3차 함수의 역함수를요 식으로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3차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역함수를요 이렇게 수식으로 본다기보다는 얘를요 교점에, 실근은 교점과 같으니까 얘네들 그래프를 그려서 몰고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상태로요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도 했는데 제곱한 거랑 이러한 2차 함수의 교점을 따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y는 4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예요. y는 역함수인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제곱해서 만든 그래프를요 수식으로도 그리고 그래프로도 따지기는 일단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양측을 보니까 딱 완전 제곱하기 좋은 꼴이네. 여기다 플러스 1하고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g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제곱이 같으면 되니까 얘는 gx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1 또는 g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다. 요거의 실근이 요거 또는 요거의 실근이 요 안에 존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니까 gx는 2x, 얘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래서 얘를 y는 2x하고 3차 함수의 역함수 gx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하고 3차 함수 y는 gx하고 얘네들의 교점이나 얘네들의 교점이 조 범위 안에 있으면 되겠네요. 자, 요 그래프를요 0부터 1까지 살짝 그려보면요 얘는 0 집어넣으면 0이고 1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되니까 요 공간 안에서 2x, 얘하고 얘가 교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의 함수값은 2고요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요러한 직선인데 그 직선 역시 요러한 범위 안에서 얘 또는 얘랑 3차 함수의 역함수가 교점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3차 함수를 그려갖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지는 게 어떨까? 얘를 다시 얘 역함수 구해보면 y는 2분의 1x가 돼서
얘의 역함수는 y는 fx가 돼서 얘네들의 교점이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의 교점이 있다라고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얘도 자 얘의 역함수는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y는 fx 얘의 역함수와 얘의 역함수가 얘네들의 교점이 있으면 얘네들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의 역함수 구하고 얘의 역함수 구해서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네요. 예. 역함수 구하는 건 여러분이 요거의 역함수는 여러분이 구해보면 될 거예요. 요 x의 만을 정리한 다음에 x하고 y를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도남수의 치역. 역함수에서는 정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역함수를요 0부터 2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럼 얘는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2에서의 함수값은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얘 역시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이렇게 생겨서요. 자, 이 하얀 그래프와 y는 gx가 교점이 있을 조건은요. 이 노란 그래프와 fx가 교점이 있을 조건으로 바꿔봤네요. 자, 저 3차 함수는요. 이렇게 증가하는 3차 함수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얘는 얘가 3배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에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도함수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는 여기를 대칭축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노란 그래프 얘 또는 얘하고 교점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렇게 0,1을 지나고 최소한 이렇게 2,0을 지나고 요 두 조건 사이가 되는 K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f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K인데 K가 1이거나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 빼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K니까 K 플러스 8만 나옵니다. 이 K 플러스 8 2,0을 지나는 조건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이 K 값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1 사이가 돼야 이렇게 교점을 갖거나 이렇게 교점을 갖거나 그 사이에서 교점을 갖는요 교점을 가질 조건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곱해서 합하라는 문제였어. 최대값 제곱 더하기 최소값 제곱은요 1 더하기 64에서 65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쭉 몰고 갔는데 2차 함수하고 역함수의 제곱인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서요. 요런 테크닉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와 gx와 ex가 교점이 있거나 gx와 얘가 교점이 있을 조건이었는데 얘는 또 그래프를 그리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서요. 얘네들이 교점이 있거나 얘네들이 교점이 있을 조건으로 풀어봤네. 자, 이렇게 잘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문제로 이 124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4번도요,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였는데,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100세에 대해서요. 뭐, 얘는 3차 함수를 3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고요. 그리고 얘가 연역적 정의인 거지. 얘는 뭘까? 얘가 문제 여기 절대값이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 절대값을 조금 이따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뭘까? 뭐야? 이거 도함수잖아, 도함수. 얘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가요.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빼기 fx 마이너스 h 더하기 x fx 이렇게 해주면 얘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더하기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x 네. 여기를 맞춰야지 도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f 프라임 x 더하기 f 프라임 x로 바꿔줘서 2배 f 프라임 x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2배 f 프라임 x가 되니까 얘는 2배 f 프라임 x가 되겠네. 자, 그런데 지금 얘는요 선생님이 미분계수 따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얘는 x로보다 이렇게 a로 바꿔갖고 여기를 이렇게 a로 바꿔갖고 2배 f 프라임 a로 바꿔줄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잘 나오거든. 그런데 얘는요 지금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자,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할 땐 이렇게 바꿔서 미분계수로 구하면 돼.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이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값은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어. 저건 뭐냐면 여기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h와 a 마이너스 h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야. 얘는 사실 얘는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는요 얘가 미분 불능이어도 무조건 존재하는 거지. 무조건 존재하며 아무튼 이렇게 첨점의 경우에 무조건 존재할 거야. 그런데 지금 얘가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니까 얘는 어떠한 3차 함수를 끊어 올린 겁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끊어 올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 값이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닐 때 2배 f 프라임 a 또는 2배 f 프라임 x로 생각하면 되는데 요 미분 불능인 점에서는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요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는 얘가 함수값이 극한값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얘는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겠네요. 지금 이 함수의 우리는 미분 가능한 f 프라임 x의 2배 미분 분류 얘는 끊어올린 그래프니까 1000점이 반드시 발생을 할 거고요. 1000점에서는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1000점에서 미분 가능한 점에서는 도함수의 2배가 되는 함수고요. 그다음 미분 불능일 때는요 함수값이 0이 되는 함수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요 자,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나올 텐데, 자, 얘는 y는 fx의 그래프고, 지금 얘는요, 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인데, 지금 얘는 f 프라임 x를 2배한 그래프가 된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절대값을 씌워줬으니까. 자, 얘는 그래서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잠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얘를 갖다 만약에 여기가 x축이다 싶으면 얘를 요렇게 끊어 올려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끊어 올리면 이 그래프, 요 끊어 올린 그래프의 도함수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증감이 반대로 바뀌겠지, 얘가.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도함수가 끊어 올린 부분에서. 자, 이쪽도 여기서 이렇게 끊어 올렸으니까 이 부분의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 되고. 지금 그리고 얘가 미분 불능인 점 1000점 세 군데에서는요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래프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아까 원래 그렸던 이 3차 함수가, 그래서 얘가 미분 불능인 점은 사실 여기 이 3차 함수가 0이 되는 요 세 군데거든. 그래서 만약 얘네들이 딱 곱하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1000점에서 불연속이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1000점이 되는 지점은요, 1000점이 되는 지점은 요 지점이 되고요. 얘네들이 그냥 딱 곱하면 얘가 불연속인 이유를 요 fx가 함수값과 좌극함수 0이 되면서 치료를 해줘서 얘는 연속함수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요게 fx면은요 무조건 얘는 치료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연속함수가 될 거라고 얘네들이 곱하면. 근데 지금 여기다 곱할 거는요 fx가 아니라 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 얘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얘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얘가 미분 불능점이 이렇게 많으면은요 얘네들이 걔를 치료할 수 있는데 얘를 세 칸 옮겨갖고 걔네들을 다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요 미분 불능인 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근데 3개 아니면 하나가 나오지 보통 미분 불능인 점이. 그럼 얘는 미분 불능인 점이 하나 나오고 그게 오른쪽에 나와야 돼. 여기나 이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도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요 x축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얘를 끊어올리면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렇게 그렸나? 미분 불능인 점이 여기만 나타날 거야. 여기만. 미분 불능인 점이 여기만 나타나겠네. 자,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그려? 지금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끊어 올려진 부분이 요 부분, 요 노란 부분. 여기는 안 끊어 올려진 부분이죠. 이 부분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요 반대 요렇게 해줘. 그리고 여기 함수값은 여기는 요렇게 되고 요 빨간 그래프가 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함수값을 2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폭을 더 높이고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거를 얘가 x축이 뭐 y축은 어떻게든지 상관없는데요. 이 그래프가 요 빨간 그래프의 미분 불능인 점을요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 길로 딱 이동을 해서 함수값도 우극함도 좌극함도 0이 된다면요. 요 빨간 그래프가 미분 불능인 여기를 치료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 길이가 3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래. 그럼 요거 한 칸의 길이는 다 1이 되겠다. 그치?
요거 한 칸의 기니까 1이 되겠지. 선생님하고 그래프 그릴 때 늘 요거 4칸을 길을 갖게 나서 푸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돼. 그런데 여기 보면 gx는 0이 서로 다른 내실을 갖는다는데, 그럼 gx는 0이 뭐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 근데 얘가 0이 되는 지점은요, 여기 세 개잖아요. 실근이 세 개인데 거기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면요, 여기 요로 오고요. 여기 0이었던 점이 요로 오니까 요 길이도 3이 되는 부분에 실근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겠다. 얘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가 되는데요. 얘네 넷을 합쳐서 7이라고 주어진 거죠. 이거 넷을 합쳐서 7이라고 주어진 거야. 예. 그러면 여기는 2니까 얘가 알파 1이면 얘는 알파 1 더하기, 얘는 또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3, 얘는 알파 1 더하기 6이 돼서 이거 4개를 합쳐서 7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쪽을 정리해보면 4배 알파 1 더하기 2, 3, 6, 11은 7이니까 알파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넣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fx를 그냥 구할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는 접하고 2,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라는 걸 한 방에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얘도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은 맨날 F5를 구하래. 자, 5 집어넣으면 여기다 5 집어넣어서 66은 36, 여기다 5 집어넣으면 3이 되니까 답은 108이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 세상에 처음 보는 정의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서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선생님 잘 듣고요. 얘기 잘 듣고요. 예, 해설도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그래프는 얘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예, 좀 이해가 안 가면요, 선생님 풀이를 한 번 더 보시도록 하세요. 예, 함축적으로 선생님 좀 마음이 급해갖고 좀 이따 선생님 또 수업이 있어갖고 좀 빨리 풀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건요, 선생님 만나면 질문하시고요. 예.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해서 이거 4문제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테스트는요, 역시 12문제 나가는데 이건 4문제는 아마도 나갈 테니까 정확하게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예. 수고해요.